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KBS 대기획 키스 더 유니버스 언론 간담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늘 이렇게 카메라 뒤에 서 있다가 앞에 나오니까 몹시 어색하네요. 공동 연출한 나원식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송달 PD입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자님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요,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네, 앞에 여기 기자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연합뉴스 김정진 기자입니다. 일단 왜 주지훈 씨를 나레이터로 선정하셨는지 궁금하고요. 키스 더 유니버스라는 제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좀 궁극적으로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나원식 PD님 먼저 답변을 해주실까요? 주지훈 씨는 뭐 흔히들 뭐 대세 배우라고 얘기하죠. 뭐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화면을 통해서 혹은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신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이분이 굉장히 발음도 좋으시고 일단 전달력, 이 다큐멘터리는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런 연기들이 뭐 신과 함께라든지 이런 데서 보시면은 가상 공간에서 연기하시는 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주목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뭐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뭐 다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근데 이렇게 대본을 흥미 있게 읽어주시고 이게 참 본인한테도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희랑 작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처음 기획하면서 우주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어떤 좀 다큐멘터리적인 접근 방법으로 좀 색다르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었고요.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어떤 이런 우주를 다루는 최초의 대기획의 타이틀을 어떻게 장명을 할 것인가는 이제 저희들 두 사람에게 굉장히 큰 숙제거리였어요. 그래서 또 항상 왜 또 아시겠지만 저희 십수년 전에 벌써 이미 굉장히 잘 만들어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어떻게 보면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넘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의 아주 엄청난 다큐멘터리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작들과 좀 차별화가 되면서도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식일까를 이제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 이제 고민의 결과에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는 전통적인 어떤 그런 100% 다큐멘터리라기보다는 약간 그런 실제 무대에서 프리젠터가 대형 비디오 월과 AR 캐릭터를 통해서 조금 더 그런 대중적이면서도 흥미롭게 빠져들 수 있는 방식을 이제 구현했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장명을 할 적에 어떤 이 우주에 대한 신비롭고 깊은 이야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친근감 있게 제목 자체에서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낸 장명이 키스 더 유니버스였고요. 키스라는 것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낭만적일 수 있고요. 우주를 저희가 이렇게 좀 알아간다는 것도 조금 더 저희 프로그램을 통하면 낭만적이면서도 재밌게 탐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키스 더 유니버스라고 이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뭐
뭐 저희끼리 얘기합니다. 저희끼리는 이제 다큐멘터리가 지구상의 오지를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다. 예, 사실 뭐 예, 너무나 훌륭한 다큐멘터리들이 많죠. 뭐 더 이상의 오지 예, 더 보여줄 이상의 것이 없다. 네. 오지 뭐 혹은 지구상에서 더 이상 가볼 수 없는 보지 않은 곳은 없다. 없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주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사실 시대 정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뭐 스페이스 X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우주의 우리 인류의 미래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관심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게 우리나라도 그런 마인드 세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가 그냥 단순한 동경의 대상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가서 탐험할 수 있고 거기서 무언가를 성취해낼 수 있는 곳, 그게 새로운 시대의 개척자라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과정이 조금 더 낭만적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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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스포티비 뉴스의 심원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아무래도 좀 취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셨을 텐데 좀 이 상황 속에서 좀 제작하는데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쓰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자신할 만한 좀 키스 더 유니버스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이 상황 속에서 좀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지점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말 취재하실 때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총 제작 기간이 거의 만 2년쯤인데요. 이게 참 우연히도 코로나가 처음 발발했을 때와 거의 정확하게 타임라인이 일치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애초에 이제 저희 독립된 팀 구성이 된 것은 19년도 말쯤이었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인 뭐 자료 조사를 이렇게 좀 해서 막 이제 취재를 가려고 했을 때가 사실 작년도 상반기 한 4월달, 5월달쯤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도 하여튼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사실 초반기에는 어떤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대기획이 정상적으로 이게 제작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굉장히 컸었고요. 이거를 더 이상 어떤 진행이 되기 전에 뭔가를 전체적인 일정을 홀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여튼 저희들끼리는 굉장히 이렇게 많았었는데요. 결국은 저희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은 좀 지금까지의 다큐멘터리와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일종의 체험형 다큐멘터리 쇼의 이제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스튜디오 메이킹이 있고 일정 부분은 다큐멘터리였는데 이걸 다큐멘터리 취재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저희 특히 우주 관련 취재 중에서 왜 빠뜨릴 수 없는 나사의 취재를 가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1년 반 동안 부탁도 하고 구애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고 뭐 그런 결과 조금 더 애초보다 스튜디오 비중들이 조금 더 확대가 됐고요. 어떤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저희 프로그램의 컨셉이나 주지훈 배우의 어떤 그런 장기 같은 것들을 결과적으로 좀 잘 살릴 수 있는 좀 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만들어준 뭐 굉장히 좋지는 않았지만 약간의 선물이라고
하기는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또 좀 더 좋은 네, 쪽으로 또 이렇게 예. 위기를 또 기회로 됐던 만드셨네요. 것도 네. 같습니다. 또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이게 뭐 해외 취재도 마찬가지고 저희 녹화를 KBS 홀 저기 지금 보시는 스튜디오가 이제 KBS 홀이거든요. 홀이 이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크잖아요. 근데 그 공간을 뭐 거의 열흘 정도 그 연 인원으로 따지면 거의 뭐 몇백 명 수준의 사람들이 한 하루에 100명씩 들어갔으니까 뭐 연인원으로 따지면 열흘간 했으니까 한 1000명 되겠네요. 근데 이제 뭐 말하자면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 코로나 검사를 한 명이라도 걸리면 이게 이 계획 자체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거의 뭐 그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전원 다 받고 또 중간에도 한 번 더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마음 졸여가면서 녹화를 했던 것도 좀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19로 또 중단될 위기까지 겪으셨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또 대기획이 탄생했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앞에 기자님. 네, 조선일보 장근욱이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게 잘 봤는데 공룡 얘기도 좋고 우주 얘기도 재밌게 봤는데 예고편에 보면은 40초짜리 예고편에 보면 왜 하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코로나 때 이제 제작됐다고 하시지만 이후에 공개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 더 제작하실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이 시점을 택하신 이유가 일단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브랜드 마케팅부에서 저한테 여기 참석하라고 권유하실 때 이게 KBS가 이 대기획 명가다 뭐 참하고도부터 해가지고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참하고도만 해도 보니까 지금 벌써 15년 전이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명가라고 하기에는 몇 편이 안 되고 최소 5년 전이던데 지금 이제 뭐 대기획을 앞으로 많이 제작을 하실 계획이신지 뭐 그런 부분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차가 조금 있네요. 네. 나온식 PD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왜 지금 하필 우주를 이야기하는가? 맞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아까 답변드린 말씀에 단초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연히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것까지 완전히 다 예상은 못했습니다만 누리호가 내일 발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민간 우주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나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부자들만의 이제 뭐 돈 장난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런 하나하나의 발자국을 통해서 인류는 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는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는가? 혹은 우리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던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누군가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새로운 것에 대한 개척, 미지에 대한 탐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인드 세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진보적으로, 여기서 진보적이라는 건 정치적인 걸 얘기한 건 아닙니다.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꼭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카피로 단 건 그건데 언제라도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 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거기 조금 덧붙이면요. 인간은 또는 인류는 결국 저 산 너머에 어떤 미지의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궁금하고 그런 호기심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 동료가 더 이상의 지구에서 다큐멘터리 아이템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큐멘터리의 소재에서도 마찬가지거니와 인류가 이제 더 이상 가보지 않은 곳은 궁극적으로는 우주 공간밖에 없을 것이라고 봐요. 예. 동시에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취재 중간에 듣게 된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현 단계의 인류를 물 속에 살던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류가 양서류로 물 바깥으로 처음 나오는 굉장히 그런 어떤 혁명적인 순간처럼 인류 역시 그 단계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인류가 이 작은 암석 덩어리에서 20만 년 동안을 갇혀 살다가 이제 제프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 등등을 이제 통해서 조금씩 지구 바깥으로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벗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제 그것은 인류라는 어떤 우리 종의 긴 역사에서 이제 바라본다면 정말 혁명적인 어떤 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미 저희보다 상당히 빠른 차원에서 이제 그런 준비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갖고서 코로나가 종식돼서 나사도 취재하고 뭐도 취재하고 해서 충분히 방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는 하여튼 조금 어렵지만 빨리 어떤 이런 흥미로운 어떤 인류 얘기를 하루빨리 방송에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KBS 대기획 맛집 관련해서도 질문을 주셨어요. 송달 PD님께서는 또 어류 말씀을 해주셨는데 큰 반향을 일으켰던 어류. 슈퍼피쉬를 또 연출하시기도 하셨죠. 뭐 이렇게 또 오랜 시간 오랜만에 키스 더 유니버스로도 돌아오신 거고 한데 두 분 또 아시는 선에서 짧게 그냥 또 다른 구상이 있거나 혹은 관심 있으신 게 있다면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희 회사 다큐멘터리가 뭐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좀 침체했던 것은 이제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뭐 저희 회사의 어떤 뭐 그런 입장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방송 구조 환경이 좀 이렇게 뭐 바뀌면서 이렇게 또 발생하게 된 점도 이렇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저희 회사 다큐멘터리 전체의 뭐 방향이나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에 대해서 뭐 답변할 입장은 이제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죠. 확실한 것은 어떤 지금 넷플릭스나 기타 등등 여러 글로벌 OTT 시장에서도 다큐멘터리 시장이라는 것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그런 고유한 영역으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OTT 웨이브를 이제 통해서 같이 이렇게 제작 투자를 받았었고요. 앞으로도 아마 KBS 다큐멘터리들도 좀 이제 그런 적극적인 OTT 등등에서 펀딩을 통해서 아마도 최근 몇 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왕성한 좀 그런 제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앞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뉴스 한혜선 기자입니다. 되게 예고편 흥미롭게 봤고요. 무엇보다 AR 기술 접목시킨 점이 제일 특징인 것 같은데, 이걸 촬영하면서 그 주지훈 씨가 또 연기적인 부분도 필요하셨잖아요. 좀 그런 연출적인 방향, 또 현장에서의 주지훈 씨의 그런 액팅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배우가 좀 부끄러워하시진 않았는지, 실존의 그런 물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뭐 그런 뒷이야기도 조금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거를 이제 뭐 그런 공룡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렇게
그 스크린 밖으로 꺼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작년부터거든요. 작년에 테스트 녹화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주지훈 씨가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하면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실제로 공룡을 꺼내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가상 공간에 띄우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모니터로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래도 이게 이거 테스트 녹화를 해보니까 야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고 굉장히 그 뭐 합을 맞춘다고 하죠. 이거는 사람 대 사람이면 그게 이제 뭐 서로 눈빛을 봐가면서 혹은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굉장히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주지훈 씨가 이제 저희 대본도 이렇게 같이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를 나눠가면서 이럴 땐 본인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내주셨어요. 뭐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막상 그건 이제 녹화 현장에 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처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뭐 화면도 보고 AR 공룡도 보고 했을 때는 저희도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녹화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뭐 정말 그 몇 번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동작들을 본인이 이렇게 제안을 해가면서 정말 열심히 찍어주시고, 이제 뭐 저희 그 홍보문안에도 보면은 액션 씬에 땀을 흘렸다. 실제로 땀을 흘렸습니다. 그때가 8월 말 뭐 이럴 때인데 8월 말 9월 초 요때 9월 초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뭐 그렇게 그 실내가 덥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KBS 홀에 뭐 에어컨을 공조를 엄청 세게 틀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주지훈 씨가 열심히 연기를 해주셨고, 그 결과 이런 멋진 장면들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또 듣기로는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도 얘기를 네, 하셨던 것 같은데 또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조금만 더 붙이면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AR 작업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큰 주안점을 뒀던 것은 기존의 방송에서의 AR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단순한 도표라든지 배경의 어떤 이미지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구현하고 싶었던 것은 캐릭터를 갖고 있는 AR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 AR 객체가 어떤 본인의 성격을 충분히 이렇게 발산하면서 캐릭터가 생성이 되려면 프리젠터와 함께 뭐 대화를 하든지 상호작용이 하여튼 이렇게 좀 있어야 되는 거죠. 해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프리젠터가 어떤 분이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런 캐릭터를 극대화할 수 있는 AR 공룡의 동선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수개월 전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디오 월을 갑자기 부수고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몇 미터를 달려와서 포효를 하고 있다가 몇 초 후에 꼬리를 막 휘두르고 이런 것들을 어떤 분이 이제 그 프리젠터가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작업이 너무나 고난이 되고 많은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 거라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주지훈 배우만큼 진짜 적격자가 없다고 생각해서 섭외가 성사된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그런 동작이 정말 정교하게 실제로 옆에 진짜 공룡이 서 있는 것처럼 상호작용과 동작의 그게 정확히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될까 걱정이 하여튼 굉장히 많았는데, 역시 배우는 주지훈 배우는 최고의 배우였고요. 아까 나 PD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냈었고, 뭐 실제로 저희 방송에는 그렇게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리허설을 할 때는 주 배우가 직접 몸을 구르기도 하고 공룡을 피해서 그런 아주 굉장한 짜릿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주지훈 씨도 굉장히 즐기면서 적극적으로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앞에 기자님. 네, 뉴스원의 안태현 기자라고 합니다. 이거 보도자료 읽어보니까 그 스페이스X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취재 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어쨌든 또 이게 구성 자체가 왜 공룡에서부터
우주로 나아가라 인류로 이제 구성하게 됐는지 이 구성을 왜 어떻게 이렇게 취하셨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스페이스X 관련해서 네, 어떻게 네. 취재를 하셨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저희 두 사람이 키스 더 유니버스를 처음 기획하게 된 것은 한 4, 5년 전쯤 되고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 8부작에서 10부작 정도 되는 아주 원대한 얘기였어요. 예, 일단 이제 그러다가 현재는 일단은 3부작으로 먼저 이렇게 선보이게 이제 되었고요. 어떤 그런 3부작의 이제 핵심적인 얘기가 어떻게 보면 1편이 어떤 인간이 가진 우주적 존재로서의 한계를 이렇게 선제적으로 던져주고 2편, 3편이 이제 그렇다면은 어떤 인류의 그런 정해진 운명을 어떤 우리의 우주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동력으로 뭔가 지구 아닌 다른 행성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장 핫하고 정말 엄청난 그런 추진력으로 앞장서고 있는 스페이스X와 일론 머스크를 꼭 이제 취재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제작 기간 2년 동안에 거의 한 1년 반 정도는 스페이스X와 일론 머스크를 섭외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뭐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직접 인터뷰하고 싶었으나 그거는 이제 실패를 했고요. 워낙에 이렇게 마시죠. 트위터로 이렇게 잘 소통하시는 분이라서 이게 힘들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론 머스크 엄마를 굉장히 이렇게 잘하시는 분을 제가 알게 일론 머스크 되어서 어머니요? 일론 머스크 엄마도 이제 마시겠지만 굉장히 나름 셀럽이에요. 네네. 예. 엄청난 분이신데 한국 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깊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일론 머스크 엄마한테 막 제가 눈물의 편지를 썼어요. 네. 일론 머스크 여사 뭐야? 어머니, 네. 메이 머스크 여사님 어머니 직접 편지를 쓰셨어요. 네, 뭐 네. 이렇게 정말 훌륭한 자식을 키워서 정말 이건 인류를 정말 대표해서 뒷이야기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 뭐 제가 좀 그냥 눈물겨운 취재 예. 이야기. 네. 그냥 많은 우스갯소리지만 저기 뭐야 이 한국에 테슬라가 여러 사랑을 받고 한국 서학개미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사고 있다는 얘기도 제가 잠깐 편지 썼고요.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아이 캐칭할 수 있을까 네네. 그랬었는데 결국 안타깝게도 이제 답장은 또 받지 못했고 또 하나는 너무 이제 안타깝네요. 네. 너무 그러면은 뭐 됐다. 그럼 우리는 그 스페이스X에서 그 보카치카라고 하는 왜 텍사스 맨 남단에 있는 작은 도시에다가 스타베이스라고 하는 그 발사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좀 우리가 취재를 이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뭐 제가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국내 언론 가운데는 그 스페이스X 발사장 보카치카에 간 것은 아마 저희가 처음이지 않을까. 뭐 제가 체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다 오게 되었고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은 두 번째 편에 굉장히 이렇게 흥미롭게 담겨져 있고요. 진짜 스페이스X는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과는 발사장 분위기부터 너무너무 달랐다는 점까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답변이 네. 살짝 길어지긴 하지만 그 저희 1, 2, 3편이 어떤 그 서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최후의 날 1편이 지구 최후의 날이고 2편이 화성 인류 그리고 3편이 코스모스 사피엔스인데 이게 뭐 그냥 한 편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1편에서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의 운명,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1편의 가장 마지막 장면은 제가 좀 만들면서도 좀 찡한 부분이 있는데 50억 년 뒤에는 이제 지구 자체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생명이 전혀 살 수 없는 그 태양에 삼켜지게 되는데, 그런 걸 뭐 만들면서도 이게 인류의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는 100년도 못 살, 어찌됐든 뭐 그런 좀 찡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인류 뭐 우리 세대만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인류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그거에 대한 답이 뭐 2편에 나오는 화성 인류. 일단 화성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3편은 이제 코스모스 사피엔스, 우리가 우주적 존재로서의 인류라는 것들을 좀 깨닫고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합시다. 뭐 이런 그 연작의 그 스토리라인이 있고, 이것을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우주 서사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네. 괜찮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저희에겐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이 원대한 꿈이요. 네, 네. 이 사실 어떤 우주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세상 모든 이야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2021년에 준비한 키스 유니버스 우주 이야기는 3편에 불과해요. 어떤 이 끝없이 거대한 이야기를 3편만으로 이렇게 방송하고 그친다는 것은 너무나 좀 아쉽고요. 혹시 하여튼 이 방송이 방송 나간 다음에 좀 뭔가 어떤 그런 성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애초에 생각했던 것대로 한 8부작, 9부작 정도까지 해서 뭔가 새로운 형식으로 어떤 이 거대한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한국의 콘텐츠 메이커들의 이제 관점에서 한번 완성시켜 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 측면에서 올해 방송 나가는 키스 유니버스 3편은 좀 첫 번째 시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 이 첫 번째 시즌에 제가 생각하는 컨셉은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성장 드라마로 성장 드라마요.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성장 드라마. 네. 이렇게 1, 2, 3부 구성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눈물겨운 스페이스X 취재 이야기, 네, 2편에서 조금 더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원대한 꿈까지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혹시 질문이 또 있으실까요? 네, 질문을 제가 조금 더 드려볼게요. 두 분이 연차가 비슷하시죠? 어떻게 되시죠? 예, 동기입니다. 네. 네. 이렇게 두 분이 같이 공동으로 기획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뭐 우주의 섭리? 우주의 섭리.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긴 건가요? 예, 뭐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친분이 뭐 있는 것이, 그 저희가 입사할 때 저희 그 95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굉장히 좀 오래전 일이죠. 네. 예, 그런데 그때 저희가 같은 신입사원 연수 때 같은 조였고요. 그리고 뭐 우연찮게 4번도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따닥 붙어 개인적인 있고. 친분으로, 네. 예, 그게 어찌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서로 관심사나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심사가 또 잘 맞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 비슷한 동네 살아요. 그래서 전철 타고 우연히 그때 회식하고 나서 전철을 이제 같이 타고 이제 가다가 전철 안에서 사실 나 PD가 애초 아이디어를 이렇게 발산을 했고요. 그래서 전철 안에서 이 모든 기획은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네. 두 분은 늘 가까운 곳에 계셨군요. 네. 우주 아니라면 에브리바디
다 비슷한 데 살고 연결고리가 있죠. 있고 또 가깝죠. 이렇게 1, 2,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구성된 3부 중에 어떤 아이템에 제일 또 공을 많이 들이셨는지 또 어떤 부가 가장 애착이 가는지 또 궁금합니다. 먼저 나원식 PD님 먼저 답변을 해주실까요? 예, 뭐 사실 그 1, 2, 3편 모두 뭐 저희 뭐 굉장히 좀 오랫동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모두 아끼는 작품들이고요. 뭐 어렵다라고 따지면 아마 공룡씬이 제일 어렵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는 유기체의 약간 예측 불가능한 행동 이런 것들을 그냥 그것만 보여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연기자하고 잘 맞춰서 그게 인터랙션 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하니까 일단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유기체 모습을 표현하는 것도 힘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같이 연기까지 해야 돼. 근데 그게 두 개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정도로 AR 캐릭터가 본인의 이런 것들을 본인의 매력을 발산하면서 서사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좀 드물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편 공룡에 가장 또 공을 많이 들이셨군요. 송달 PD님은 어떻게 생각을 뭐 하시는죠? 저희는 1편과 2편에 뭐 다 애착이 가고요. 왜냐하면 1편에 그러니까 1편 얘기만 이렇게 봐도 안 되고 사실 2편 얘기만 이렇게 따로 봐도 굉장히 또 허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1, 2편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고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하여튼 스페이스X를 직접 이제 갔다 왔는데 화성으로 진짜 인류가 갈 것 같아요.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네. 모든 편이 다 또 소중하다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키스 더 유니버스만의 차별점 계속해서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의 관전 포인트는 우리의 또 우주 안내자 주지훈 씨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주지훈입니다. 제가 이번엔 드라마, 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 키스 더 유니버스와 함께 여러분께 찾아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키스 더 유니버스. KBS 대기획이 돌아왔습니다. 참하고도 순례, 정말 뭐 다큐멘터리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KBS 대기획, 오랜만에 시청작품으로 돌아왔는데요.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핫한 존재,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인류 최후의 프론티어죠. 우주로 돌아왔습니다. 우주, 정말 생각만 해도 신비로운데요. 그 우주와 인류의 만남을 주선할 특급 안내자분 오늘 모셨습니다. 믿고 보는 배우, 뭘 해도 되는 배우 주지훈 씨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또 다큐멘터리 출연을 결심하게 되신 계기가 있었나요? 이 키스 더 유니버스를 선택하신 계기가? 굉장히 이제 시도 자체가 새롭더라고요. 기존에 저희가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조금 더 정갈하고 네. 정돈돼 있고 뭐랄까요, 좀 이렇게 화면에 나레이션 위주의 이런 포맷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큐멘터리 하면 그런 걸 떠올리죠.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 이제 슬로건이 있거든요. 테크놀로지와 다큐멘터리의 만남. 무대에 굉장히 진짜 같은 어떤 AR 기술과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좀 그냥 함께 여행하는 말동무 정도가 되어서 함께 하는 형식이라 재밌겠다 해서 그 내용도 재밌어 하는 내용이고. 아니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데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우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글쎄요, 저도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지금 보면 뭐 뉴스나 뭐 신문이나 아니면 뭐 영화나 이런 여러 가지 것에서 우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 그게 어떤 뭐 정확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도 또는 전문가들도
이제 다들 눈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뭐 아주 정확한 이유는 자막으로. 이 재간둥이, 센스쟁이 우리 프리젠터. 이유를 자막에 넣어달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아주 정확한 이유는 우리 함께 방송으로 만나보시죠.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님, 진짜 아님. 키스 더 유니버스 특히 형식 면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AR 기술이 조명이 막 실제 눈앞에 튀어나와요. 그래서 저는 거의 뭐 영화관에서 틀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큰 화면으로 저는 제 뒤에 월이 네. 큰 화면이었잖아요. 굉장히 컸죠. 되게 화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큰 데서 보면 훨씬 더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촬영하면서. CG가 나오는 뭐 작품 촬영도 많이 하고 네네, 그렇죠. 나름 익숙하다 생각했는데 근데 그건 이제 후반 작업을 통해서 나중에 구현이 되는 거고 AR은 제가 현장에서 그 모니터로 확인을 하고 함께 움직이는 걸 이렇게 맞춰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묘하게 생생하더라고요. 어떤 제가 촬영을 함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그게 눈에 보이니까 네네. 어떤 저의 액션과 리액션 같은 것들이 의도치 않게 좀 라이브하게 나오는 부분도 되게 있는 것 같고 후반 작업이 아니고 같이 네, 호흡하는 네, 네, 느낌. 그럼 아무래도 좀 더 생생해질 테니까.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저도 너무 기대돼요. 이 키스 더 유니버스가 한 편으로 구성된 게 아니죠. 총 네네. 3편으로 알고 네네. 있는데 이 각 편별로 한 줄 요약을 네. 해주신다면요? 줄여요? 네. 1편 공룡, 2편 화성, 3편 피크닉. 명쾌하네요. 딱 정리가 됐어요. 네. 1번 공룡, 2번, 화성, 3번 우주 피크닉. 우주 피크닉. 우주 피크닉 너무 멋있는데요. 약간 영화 같나요? 우주 피크닉 너무 좋아요. 우주? 와, 우주 피크닉. 당황스럽네요. 네, 죄송합니다. 정리가 딱 됐습니다. 키스 더 유니버스가 시청자분들께 어떤 프로그램으로 다가갔으면 하시나요? 저는 키스 더 유니버스가 어떤 뭐 다큐멘터리 이런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어서 그 이야기가 우리 어릴 때 들었던 뭐 무슨 전래동화나 이런 것처럼 외우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이거든요. 재밌게 즐겨주십시오. 일단 아이들이 좋아할 프로그램이라면 아이들은 믿고 뭐 보죠. 진짜 애들은 이렇게 물을 막 질질 흘릴 거예요. 아이들이 넋이 나가서. 잊었던 동심을 찾으셨나 봐요. 장난 아니에요. 네. 네, 이렇게 주지훈 씨가 전해주시는 관전 포인트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선선하고 약간은 쌀쌀한 가을 밤에 또 하늘 관찰하기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이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좋은 계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간담회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밤 10시 지구 대멸종을 시작으로 3주에 걸쳐서 방송되는 3부작 KBS 대기회 키스 더 유니버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또 많은 소중한 기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